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두 차례나 취소됐던 사천 축동산업단지 재추진을 두고 환경과 교통대책 수립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해 방치된 고성군 조선해양특구계획에 선박 개조 수리 분야가 추가되면서 내각 협상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유명 식당이 불법 주차 문제로 진주시와 마찰을 빚으면서 공무집행방해와 보복 단속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밀양강에 새 철구가 건설되면서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밀양강 예철구의 존치 여부를 두고 밀양시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사천시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두 차례나 취소됐던 사천 축동산업단지가 다시 추진됩니다. 시행사 측은 새로운 사업과 같이 행정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50년 넘게 가꿔온 나무농장 옆에 사천시가 축동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한 건 2012년 9월. 저희 땅에 한두 평다 6평이 들어가는데 우리한테는 2015년도 6월 달에 저희한테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업 승인하고 3년 동안이나 아무런 말이 없었다. 2014년 12월까지던 사업기간 종료 이후 시행사는 두 차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사천시는 승인합니다. 피해를 우려한 나무농장은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합니다.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며 사천시는 축동산단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일단락된 듯 했던 축동산단 논란은 그러나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행사는 최근 면적 축소와 업종, 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세 번째 계획 변경을 사천시에 신청했습니다.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 조건 변화를 반영한 환경과 교통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합니다. 공장이 풀 가동되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걸 책임을 질 겁니까?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죠. 차가 소통할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원활하게 해소가 돼야만이 될 것 같고. 새로운 사업에 걸맞은 절차를 거쳐 산단 조성을 하겠다는 시행사 측은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습니다. 약 300억 가까이 지금 자금을 투입을 해갖고 있는데 지금 한 7년, 8년간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민비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논란의 축동산단 조성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두 차례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천시가 세 번째 변경 신청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해 13년째 방치돼 있던 고성의 양촌 용정 조선해양산업특구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 변경 후 선박 개조 수리 분야를 추가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에 위치한 양촌 용정 조선해양산업특구입니다. 지난 2007년 조선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됐지만 13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이 문을 닫으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구 계획에 선박 개조 수리 분야가 추가되면서 최근 매각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동산 금융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매각 여부는 다음 달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촌 용정지구는 전체 면적 190만 제곱미터로 현재 인수금액이 230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은 양촌 용정지구가 매각되면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특구 지정 변경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 수리, 건조 또한 LNG 벙커링과 관련된 핵심 입지입니다. 고성군에서도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선박 개조 수리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조선 특구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 6월 김해안 주차장에서 외국인 60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고려인들인데요. 두 조직 사이의 보호비 상납 문제가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늦은 밤 경남 김해의 한 주차장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같은 시각
인근의 또 다른 주차장에도 20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더니 두 조직 간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으로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집단 남투극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이들의 집단 남투극은 경찰의 출동으로 시작한 지 2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과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는 조직이었는데 대부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들이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지고 이제 차량으로 서로 도망가는 차를 치고 하는 엉망인 상황이었습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차에 벽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 조직이 사설 도박장 등을 운영하던 경남 조직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금 20%를 요구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어떤 체류하면서 이런 조직성을 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확인하였고,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집단 폭력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주를 포함한 7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어서 내일 오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대기 하층의 강한 남서풍과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를 쏟아내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창원은 2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4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합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의 한 유명 냉면집 주변에서 요즘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문제로 업소와 진주시가 대립하고 있는 건데 진주시는 불법 주차에다 교통 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단속에 나섰지만 업소 측은 오히려 자신들을 표적 단속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주의 한 유명한 냉면집입니다. 이 업소의 주차 관리원들이 대로변으로 손님 차량의 불법 주차를 유도합니다. 두 차로를 마치 사유지인 양 오가며 교통 흐름까지 통제합니다. 진주시가 단속을 강화하자 희한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업소 직원이 단속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진하는 단속 차량을 계속 따라가며 괴롭힙니다.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심지어 단속 차량에까지 난입해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담당 공무원은 증언했습니다. 주차 단속을 좀 방해하고 그리고 주차 단속 차량이 이동하는데 계속 따라간다든지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냉면집 앞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대로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진주와 산청의 길목은 차량으로 뒤엉켜 극심한 정체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가는 차량 또 접촉 사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가 비보호가 또 돼 있다 보니까 차들이 오는데 저 밑에서 오는 차량도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반면 이 업소는 진주시가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이 업소는 진주시에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자 보복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추가 개설 협의와 대로변 주차 허용 시간 확대를 요구하자 해법 없이 표적 단속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저희 집에만 앞에 오셔갖고 4시간씩 서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렇게 보복적으로다가. 진주시는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요구를 넘어 공무집행 방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CCTV 설치와 집중 단속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밀양강 철교를 새로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옛 철교는 철거될 예정이지만 이 철교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밀양강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교입니다. 하행선은 1904년, 상행선은 1945년에 건설돼 지금까지도 하루 100여 차례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철교인데다 소음 민원도 많아서 철도시설공단이 새로운 철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 철교가 완성되면 옛 철교는 철거할 예정인데 지역민들이 보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행선 철교는 117년의 역사를 가진 데다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교각건설에 밀양읍성의 성돌이 사용됐다는 기록도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밀양읍성은 조선시대 성종 10년인 147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각건설에 사용된 성돌은 최소 5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양 사람들의 정서와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우리 이웃과도 같고 나의 몸의 일부와도 같은 그런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밀양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옛 철교를 보존할 경우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밀양시는 밀양강 철교에 대한 보존 요구가 커지자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보존 시 안전성, 경제성, 활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 밀양시는 이르면 오는 9월에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철교 보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네, 이어서 경남도 내 문화계 공연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를 만나보는 문화가 소식 시간입니다. 김혜민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지역 예술가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예술 창작 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을 운영합니다. 아트스페이스 남강은 진주시 칠암동 문화예술회관터에 설치한 맞춤형 컨테이너 2개 동에서 경남 지역의 한국화, 서양화, 공예 분야 작가 4명이 이달부터 입주해 작품 활동을 벌입니다. 2020 지구 힘춤 축제가 오늘 저녁 7시 함안군 아라길 야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아름숲 발레단과 아름 취미 발레단이 선보이는 창작 클래식 발레 봄의 소리 왈츠를 비롯해 모두 11개 공연이 펼쳐집니다. 내일 저녁 7시에는 창원시 3개 근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020 마산 국제춤축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공립 현대무용단인 대구 시립무용단이 마랑마레의 편지작품 더 칼을 비롯해 2작품을 선보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다음 달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창원에서 열릴 버스킹 축제, 창원 버스킹데이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5명 이하의 개인이나 단체며 문화재단은 인원과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MBC 뉴스 김혜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0년 섬의 기념 경남 푸른 섬의 미래 선포식이 오늘 오후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홀에서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무료 영화 상영회가 오늘 오후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치매 파트너 자원봉사단 간담회가 오늘 오전 함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진주 중앙지하도상가 별별 뮤지엄 개관식이 오늘 오후 지하도상가 중앙홀에서 개최됩니다. 극단 진영의 제8회 정기 공연이 오늘 오후 김해시 진영 한빛도서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진주 혁신도시의 인구는 2만 4천여 명으로 계획 인구 65%를 달성해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고 일자리 증가는 1만 명을 넘지 못해 전체 6위에 그쳤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15년 평가와 미래 발전 전략에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주 여건 개선과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의 발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별 청년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전에 입주 청년을 모집하고 청년이 공간 기획부터 직접 참여합니다. 올해는 2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참여할 시구는 오는 31일까지 도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남해군은 남해 스포츠파크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8,700여 제곱미터 터에 국비 3억 원과 군비 7억 원을 투입해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올해 연말까지 조성합니다. 실버 스포츠로 주목받는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와는 다르게 나무채로 나무공을 홀에 넣는 경기입니다. 함양구규림관리소가 임도변의 낙석과 위험목 제거,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과 피해지 응급복구 등을 담당할 임도관리단을 선발해 운영합니다. 임도관리단은 진주와 합천, 통영, 의령 등 경남 서부 지역의 구규 임도 31개 노선 168km를 전수조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판 디지털 신마산 자유무역 지역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과거 50년간 2차 산업 중심의 박정희 대통령판 자유무역 지역을 통해 마산의 산업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50년은 창원 국가산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산업이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